흉터를 같이 댔지. 같이 대고 같이 쏜 거지. 내가 너를 안 죽이면 내가 죽어. 그래서 나도 중공군하고 맞받으면서 쏘고 맞았어. 그래서 내가 실탄이 들어가 있어, 몸 안에. 그놈은 죽었을런지 몰라, 이나. 거의 99%가 죽었을 거야, 이나. 그러니까 27일 날 휴전이 되는데 20일 날 부상을 당했어요. 그러니까 일주일을 못 참고 결국은 죽고 다친 거죠. 등을 짠 것이 30cm인가 등까지를 짰는데 실탄을 못 꺼내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도 옷 벗으면 지네가 기어 올라가는 거 모양으로 상처가 나 있는 거지. 물 밑에서 홍선화야 내 마음이 처량하다 길고 긴 날 여름철에 아름답게 꽃필 적에 어여쁘시 6.25 때는 10살이었어요. 예. 그러니까 국민학교 3학년이 비가 오더라고요. 툭툭툭툭 비가 오고 그러더니만은 그날 인민군이 바로 이제 산을 넘어서 이제 온 거예요. 그리고 줄을 서서 쭉 거기 개천이 있었는데 개천 양쪽으로 인민군이 쭉 줄을 서서 가더라고요. 1950년 6월 25일 새벽 4시 북한군은 38선을 넘어 3일 만에 수도 서울을 점령했다. 강주도 그랬어요. 강주도 갑자기 그렇게 총소리가 나고 비행기가 이렇게 돌다가 폭탄을 터뜨리고 그래. 그러니까 강주 시내다가 그때 무사서 떨고 앉았지 뭐 조그만 해갖고 물을 흘 수도 없고. 그러니까 강주 시내 사는 사람들이 애각으로 다 피난 오지. 마당 앞에가 집이 또 하나 있는데 그러니까 행랑채에서 피난민들을 받아들여서 살았지. 한 집만 받을 수가 없으니까 여러 사람 받으니까 말도 못해 질서도 없어. 그때는 뭐 화장실이 뭐 변기야 뭐야. 3일간 희생된 국군은 44,000명. 하루아침에 어떻게 한 나라가 이렇게 쑥대밭이 될 수 있었을까? 그때 정부에 곳곳에 간첩들이 심어져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게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는, 나라를 지키는 사람을 다 내보낸다는 게 말이 돼요, 그거는. 그래도 최소한도 국경을 지키는 사람, 군인들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다 내보내는 게 어딨어, 그게 말이나 되나. 지금도 좀 의심스러운 게 가뜩하나 병력도 모자란데 휴가 보내고 또 육군본부에서는 장성들이 밤새도록 술 먹고 그래가지고 새벽에 기습당해가지고 보고해도 알아듣지도 못할 정도로 그렇게 됐으니까 엉망이지 그때. 그때는 아직도 머슴이 있었어요. 이제 남의 집에서 일 열심히 해주다가 이 머슴한테다 통장 완장을 채워준 거야. 그러니까는 갑자기 출세를 하게 됐어. 머슴이 갑자기 통장님이 되셨잖아. 그래갖고 막 기승을 부리고 온 동네 사람 이 집은 어떻고 저 집은 어떻고 죄 잡아갖다 다 죽였어요. 그 동네 사람들을. 그러니까 이 본바닥 사람이 더 무서워. 속을 아니까. 저녁에 뭐 총을 들고 얼마나 총 들고 다니면서 사람들을 잡아 죽인지 반란군들이. 근데 산 꼭대기에다가 경찰들이 팔초소를 지어놨어. 저녁에면 다 거리 올라오라고 그래. 그러면 올라가면은 거기서 다 이제 잠을 자고 내려와. 그러면은 자식들이 이제 오잖아요, 동네로. 오면은 어머니 아버지가 이름을 부르고 나서 앞에. 그러면 어머니 아버지한테 총을 못 겨누잖아. 그렇게 해서 쫓아. 어머니 아버지가 자식 이름을 하나씩 불러. 그 내가 그 동네 빨갱이들이 있잖아요, 동네 빨갱이.
그거는 이제 그런 친구들이 이제 그쪽에 가담해가지고 완장을 차고 이제 하는 일이 뭐냐면 젊은이를 잡아가지고 이영군을 보내는 거예요, 이영군. 그때 이제 동네 우리 형이 이영군으로 붙들리 갔고, 그다음에 내가 붙들리 가야 되는데 내가 붙들리 가면은 내가 밑으로 5명의 동생이 있거든, 동생들. 그때는 어머니 돌아가신 지 1년 됐고 아버지는 어디로 가는 행방불명이고 이러니까 내가 제일 어른이 된 거예요. 인민의용군이란 화살은 애꿎은 동생에게 향했다. 내 동생이 나보다 2살 아래예요. 걔는 그때 의용군 대상이 안 됐어, 나이가. 그런데도 내 대신에 가야겠다 하니까 잡아다가 끌고 왔잖아요. 딴 건 생각 없어서 그때 뭐 나이도 어린데다가 내가 군대를 간다고 생각도 안 했고 저놈을 죽여야 되겠는데 그 동네 빨갱이가 하나 있었거든. 그놈을 죽여야 되겠는데 뭘로 죽였느냐? 총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경찰 아니면 군인에 가야 되는데 경찰보다 군에 가는 게 좋겠다 해가지고 군대 가기를 결심했어요. 그게 이제 후대하면서 사관학교하고 뭐 각종 학교들이 전부 부산으로 피난을 왔잖아요. 거기에 이제 우리가 입교해가지고 훈련을 받고 임관한 것이 이제 51년 2월 3일에 임관을 했는데 그때 20살이에요, 내가 20살. 말하자면 소금소이 그렇게 이제 별명이 났죠. 가면 죽으니까 금방금방 죽거든. 혈리 어디로 전방으로 갔는데 그때 해병대가 빠지고 우리 3,4단 병력이 들어갈 때 교대하는데 갔거든. 그때 올라가자마자 터져가지고 부상자가 무지하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중공군이 포위를 했어, 완전히. 그러니까 내가 포위망 속에 들어있었잖아요. 후방부대지만 포위가 되니까 뭐 전방 후방이 어디 있어요. 내가 소위 때 20살이니 뭐 발발 떨 수밖에 없잖아요. 그 당시에 운전수가 징자 붙인 징용 운전수인데 그 사람들이 40대 아버지 빨이에요, 전부가. 아주 경험도 많고 하는 사람들이니까 걱정 마시라고 내가 안전하게 나가도록 해드리겠다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몽땅 나왔어요. 포위망을 뚫고. 인민군 치하에서 뭐 인민재판하는 거라든지 공출하는 거라든지 의용군을 모집해 가는 거라든지 이런 걸 다 보고 난 다음에 내가 이거 안 되겠다 해서 이제 학도병으로 뛰어들어갔죠. 그냥. 풍전등화와 같던 조국을 위해 학생들은 펜 대신 총을 들었다. 군인이 아니고 학생의 몸으로 이제 군인에 뛰어들어갔어요. 그 총만 내받고 학생복에 교복 교모에 총만 애무항소총 하나만 날라당 받은 것이 학도병입니다. (6.25) 참전했을 때는 16살이 됐습니다. 그 학도병으로 뭐 전부 다 지원했죠. 지원해가지고 여기는 1080 전복관대 당신네들은 적 후방에 가서 수색해가고 그런데 내 입은 복장에다가 그다음에 이제 인민군 복장 한 벌 하고 이제 인민군 배낭하고 그다음에 뒤에다가 대한 유격이라고 쓴 태극기를 하나 줘요. 요만한 걸 말이에요. 북한군이 행렬을 하게 되면 오잖아요. 우리가 그 중간에 끼서 말이지 천막을 쳐놓고 있으니까 그는 그 천막에 우리가 침투해가지고 그 무기에 시하는 걸 무기 방아쇠를 말이지 빼서 없애듣는가. 안 그러면 그짝 천막에서 이짝 삼으로 서로 쏘가지고 싸움 붙인다는가 이런 교육을 받았어요. 그런 거 말이지. 신남이라는 데까지 갔어요. 신남에 전방주민 신남이라는 데 갔는데 거기서 미군한테 붙들렸어요. 1950년 9월 15일 메가더 장군의 인천 상륙작전이 성공했다. 마침내 국군은 10월 1일 38선을 넘어 압록강 초산까지 진격하였다. 순천이라고 하는 고장이 있어. 그런데 갔는데 비행기가 그냥 하늘에 그냥 아주 그냥 새카매 그냥. 그러면 비행기에서 낙하산이 떨어지는데 수천 개의 낙하산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게 1공수
100일 공수여단, 이제 공수사단이야. 그래서 이제 그 공수사단이 조금 빨리 와서 떨어졌으면 김일성이가 자동차를 골짜기다 놓고서 산으로 올라가서 북쪽으로 도망을 갔어요. 그래서 김일성이를 놓쳤어. (1950년 10월 1일) 김일성은 마오쩌둥에게 구원을 요청한다. 내리면 이제 글리 간다 이렇게 했는데 그 저녁에 그냥 공격을 해왔어. 인해전술이라고 하는 얘기를 이제 거기서 들었는데 이 대가리 숫자가 얼마나 많은지 세진 못해. 그게 중몽군의 그 인해전술이야. 거기서 어디까지 후퇴를 했냐면 이 압록강에서 저 38선까지 후퇴를 했어. 작전상 후퇴. 매일 밥 먹고 후퇴하는 게 일과였어. 그렇게 내려와서 이제 하는데 그 인면 재판하는 걸 봤어요. 북한군이 남겨두고 간 세상, 거기도 사람 사는 곳이었을까? 공산주의자들이 얼마나 잔인한지 알아요? 지 부모도 신고해야 된다고 그러잖아. 근데 막상 죽일 때는 총이 모자라, 걔네들은. 그렇기 때문에 죽창을 만들어서 죽창으로 찔러 죽이는 거예요. 응? 죽일 사람은 너무 많은데 죽일 사람은 없어. 모자라. 몇 명 안 돼. 그러면 산채로 그냥 오물이나 무슨 구덩이에다가 다 집어넣고 거기다 묻는 거야 그냥. 이게 그냥 얘기가 아니라 실제로 그걸 겪은 사람들이 한 얘기예요. 공산주의는 공산주의를 이루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라고 그랬어요. 레닌이 얼마나 무자비하게 많이 죽였어요. 스탈린은 더 많이 죽였어. 김일성은 맘 놓고 죽였어. 자유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 이름도 없이 죽어간 숭고한 희생. 누군가의 부모이고 누군가의 자식이며 누군가의 미래였다. 나는 어렸을 때라도 자유의 소중함을 6.25 때 알았어요. 왜냐하면 6.25 때는 겁나서 나가질 못해. 응? 친구들하고 마음대로 놀지도 못해요. 언제 습격을 당할지도 몰라요. 산에 올라가면 죽어요. 자유가 없는 거야. 그게 바로 신체 자유 기본이잖아. 자유가 없으면 얼마나 비참한 거를 우리가 6.25를 통해서 겪은 거예요. 한 번 공산국가로 넘어가면 도저히 회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뺏기질 말아야 돼. 이거는. 그러니까 이거 전쟁에서 지면 안 되는 거라. 그래서 그 미리 준비를 해놓고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고. 우리 역사가 왜 비참할 수밖에 없었는가. 그러려면 다들 배워야 돼. 공부해야 돼요.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 연대를 생각하라. 내 아비에게 물어라. 그가 너희에게 설명할 것이요. 내 어른들에게 물으라. 그들이 내게 이르리로다.